자, 2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아까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 풀으라고 그랬습니다. 질문을 받을게. 현승이도 지금 시점에서는 요거 다 풀고 채점이 끝난 상태에서 2교시를 보면 돼. 질문해봐, 질문. 불러, 넘버를 불러, 바로바로. 또 불러. 9번 전에는 없고, 자, 9번부터 갈게, 그러면은. 9번 볼게요. 그림은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전원연계서. 무슨 수용액 이런 말 나오면 간단히 말해서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였다는 거야. 염화나트륨이 뭐야? 소금이잖아, 소금. 쉽게 말하면 소금을 물에 녹이면 얘네들이 이온화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물 속에 Na+랑 Cl-로 이온화가 됩니다. 그럼 얘는 양이온이고 얘는 음이온이지. 자, 얘네들을 건전지에 연결하면 어떻게 됐냐? 그냥 이온의 성질 보면 돼. 얘는 플러스 성질이니까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되냐면 마이너스를 향해서 다가가게 돼. 같은 원리로 얘는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쪽을 향해서 다가가게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자 봐봐. 문제에서 전원장치를 봤더니 위쪽에 얘가 이렇게 돼서 위쪽에 건전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더라.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인 거야. 그럼 지금 상황에서 잘 봐봐요. 얘는 플러스니까 이쪽 마이너스라는 게 얘는 이렇게 이동을 할 테고, 좀 내 그림을 거꾸로 그렸네? 이렇게 갈 거야. 자, 이해됐지? 여기까지. 자, 보기 보겠습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한마디로 전류 잘 흐른다? 맞다. 왜? 이온 때문에.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맹물 있잖아. 진짜로 순수한 물은 원칙적으로는 전류가 안 통합니다. 전류가 안 통해. 자, 그러니까 그림에서 자, 기억이 뭐냐면 플러스 쪽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기억인 거야, 그림에서. 당연히 얘가 니은이겠지. 자, 그러니까 기억은 맞았고 니은은 틀렸지.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의 전자 배치는 같으냐 봐봐. Na+라는 애가 원래 NA라는 애인데 얘가 원자번호 11번이야. 그럼 얘는 원래는 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그러고서 여기에 전자가 8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원래 남아. 그 전자가 11개잖아. 근데 얘가 이온이 되면 이 전자를 하나 버리는 거야. 그럼 껍데기가 몇 개 남냐면 전자 껍질이 하나, 2개 남아서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네온하고 똑같은 배치가 돼버려. 원자번호 10번인 네온의 전자 배치처럼 돼. 반면에 Cl-로 볼게. 여기다 좀 봐야 되겠다. 그림 가려니까. Cl이라는 애는 얘는 원래 17번이야. 17번. 그럼 얘도 전자 하나, 2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있고, 여기까지가 두 번째 껍질이야.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있으면 전자가 7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전자를 하나 더 뺏어와서 전자를 여기를 8개를 맞춰서 세 번째 껍질에 8개를 꽉 채워.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아르곤 원자번호 18번, 얘는 네온 원자번호 10번하고 같은 배치가 돼버려. 결론 Na+라는 애랑 Cl-는 애랑은 전자 배치가 다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Na+라는 이온은 네온처럼 되고 Cl-라는 이온은 아르곤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서로 다른 전자 배치지. 네. 자, 9번까지 해서 다음은 또 질문. 몇 번? 12번? 11번은 이해가 돼? 11번도 모르겠어? 11번은 단순 암기 앞에 있는 내용이야. 앞에 있는 내용. 자, G9야 얘들아. G각과 G9가 나오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먼저 지구부터 볼게. 지구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핵이 있어. 핵은
내가 묶어서 쓸게. 외핵과 내핵을 그냥 합쳐놓은 거야. 얘는 주된 성분이 철이라고 그랬어. 왜? 마그마의 바다 시절에 무거운 애들이 중심부 쪽으로 다 가라앉았다고. 그래서 내핵, 외핵, 흔히 지구의 핵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주된 성분이 철이야. 그리고 이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애를 우리가 흔히 멘틀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이 멘틀을 살짝 이렇게 껍데기처럼. 그래서 내가 이거 뭐라고 했어? 그냥 삶은 계란 생각하라 그랬잖아. 삶은 계란 노른자, 흰자, 계란 껍데기. 얘는 되게 얇아 실제로는. 그래서 요 동네, 그러니까 멘틀과 지각의 주된 성분은 규소와 산소야. 산소가 제일 많지. 근데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핵 때문에 철 성분이 제일 많다고. 지구 전체로 보면. 사실은 지각에 있는 우리가 철광석 캐내잖아. 그 철은 지구가 가지고 있는 토탈 철량에 비하면 개뿔도 아닌 거야. 정말로 뭐 이 속에 있는 철을 끄집어내서 쓸 수 있다면 엄청난 양이야. 상상할 수도 없는 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먼저 지구잖아. 그럼 A가 성분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걸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누구겠냐? 그 산소겠지. 옆에 규소가 있으니까. 그지? 네.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요 지각만 얘기하는 거야. 요 부분. 그럼 지각은 구성 성분이 원탑이 산소라고. 지각은 지표면 껍데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밟고 사는 땅덩어리 지표면 얘기하는 거예요. 지표면, 지각은. 그러니까 C는 성분이 뭐야? 산소. 그 다음에 D는 규소. 그래서 A, B, C, D가 무슨 성분인지를 알아야 이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거는 앞에 책 찾아보면 나오잖아. 너 찾아봤어? 안 찾아봤어? 찾았어. 근데 모르겠어? 근데 누가 누군지를 몰랐었어? 뭐가 뭔지는 알아. 뭐가 뭔지는 알았다고? 네. 그래, 그랬다 쳐 이제. 그러면 1번 A는 철이다. 맞는 말이잖아.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야. B와 C는 같은 원소이다. 맞는 말. A와 B가 결합하면 A가 뭐야? 철. B는 산소. 그러면은 이온 결합의 가장 큰 특징이 내가 뭐라 그랬어? 금속과 비금속이잖아. 그러면은 둘이 결합하면 이온 결합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4번 C와 D. C는 산소, D는 규소. 대표적인 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산소와 규소 결합, 우리가 배운 것 중에 SiO4. 비금속과 비금속이야. 그럼 무슨 결합이야 이거는? 공유 결합. 네가 배운 게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두 개밖에 없잖아. 몇 가지를 배운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야 생각을 해봐. 얘랑 만났는데 여기 탄소 있지도 않은데 탄소화합물이 되겠냐 안 되겠냐 상식적으로. 아 탄소화합물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탄소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은 4번. 12번 볼게요. 12번. 저게 뭐냐? SiO4지. 네. 그림에서 그럼 빨간 게 산소, 네. 가운데 시커먼 게 규소야. 네. 그래서 Si는 하나, 산소는 4개. 네. 이렇게 된다고. 아, 좀 덥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기억. 이 기본 단위체는 산소와 규소가 이온 결합이 아니고 공유 결합이라고 했어. 공유 결합. 방금도 했잖아. 기억은 틀렸어. 니은 이 기본 단위체는 전기적으로 음전하를 껴. 원래는 SiO4 자체는 공유 결합인데 여기서 전자 두 개가 나간다고. 아 전자 두 개를 뺏어온다고. 아 전자 두 개가 이제 4-니까. 그래서 이 자체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지만 결합 자체는 공유 결합이야. 이런 걸 그냥 암기를 해버려. 그러면 니은 맞았지? 이 기본 단위체 한 개가 철이나 마그네슘 등의 양이온과 결합하면은 제일 앞에 있는 독립형 구조 감남석 되잖아. 그러니까 디귿 틀렸어. earlier
이 기본 사면체 간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많을수록 한마디로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많을수록이라는 게 뭐냐면 구조가 복잡해진다. 그럼 제일 복잡한 구조가 뭐야? 맞아. 망상 구조잖아. 그럼 망상 구조가 쉽게 말하면 가장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당연히 제일 튼튼하겠지. 그러면 제일 약한 애가 누구야? 방금 얘기한 감남석 독립형 구조가 제일 잘 쪼개진다고. 한마디로 금방 부서진다고. 당연하지. 복잡할수록 그물처럼 연결돼 있으면 그만큼 튼튼하다 소리잖아. 그래서 답은 은니은 리얼이 되겠습니다. 13, 14, 15는 틀린 거 없고. 네. 니네는 다른 거 질문 없니? 태영이도 질문 없고. 저 아까 9번이 다였어. 9번 그럼 들었으니까 됐지?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문제 풀었습니다. 그러면은 숙제는 118페이지부터 고난도는 하지 마, 얘들아. 고난도는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뭐 내일 모레 내신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 대신에 이 책을 니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올해 내신 볼 때는 고난도까지 풀어야 되는 거야, 니들은. 그럼 118, 119. 118, 119를 숙제로 하면 되겠습니다. 고난도는 지금은 안 푼다는 거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야. 또 오해하지 마. 그러니까 나는 몇 문제 안 되니까 갖고 있다가 이 책 어차피 니네가 버릴 게 아니잖아. 내신 볼 때쯤엔 공부하면 된다 이거야. 몇 문제 안 되니까. 지금은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겠다 이거야. 우리가 진도를 또 맞춰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끝나고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이제 12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124페이지 갑니다. 앞부분은 니들이 이미 중학교 때 다행히 배운 내용들이야. 좀 전에 얘기했던 외핵, 내핵, 멘틀, 지각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리고 대기권에서도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얼마 전에 3학년 때 했잖아. 기억 좀 나냐 안 나냐? 나요. 그런 게 있었던 건 기억나지. 디테일한 건 좀 까먹었겠지. 막 성층권 이런 거 기억나잖아. 그지? 그리고 바다로 가면 작년에 정확히 재작년이겠지? 2학년 때 니네 막 수온약층, 심해층 너 그런 거 기억나냐 안 나냐? 나요. 지율이도 기억나지? 수온약층, 심해층, 혼합층 막 이런 거 있었잖아. 그 내용이야. 그래서 앞부분은 좀 쉬운데 한 번 더 복습한다, 리뷰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돼.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은 완전 퍼펙트하게 똑같아. 근데 니들이 조금은 까먹었겠지. 자, 그래서 우선 페이지 124, 125 딱 두 페이지만 한 번만 읽어봅시다. 읽고 나면 내가 바로 설명해 줄게. 두 페이지만 한번 쭉 읽어봐. 이거 내신 때 다 한 거잖아. 이 부분은. 새로운 내용이 없어 얘들아. 똑같은 거 한 번 더 나오는 거야.
자, 설명할게요. 다 봤지? 설명할게. 보다시피 다 아는 내용이지? 모르는 내용 있냐 없냐? 들어본. 그러니까 뭐 조금 까먹긴 했겠지. 네. 지율이는 어떠냐고 읽어보면은 뭐 생전 처음 보는 내용 없잖아.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러니까 조금 까먹었을 수는 있지. 근데 보니까 맞아 이런 거 있었어. 이 정도는 기억날 거 아니야. 자, 바로 설명할게요. 지구 시스템이라고 해서 총 5개의 기회가 존재합니다. 쉽게 말하면 직권, 기권, 어쩌고 저쩌고 해둔 거 있어.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거야. 자, 우선 지구 땅덩어리, 직권이지. 땅덩어리. 그 다음에 공기, 기권. 그 다음에 물, 수권. 그리고 여기 사는 생물체들. 한마디로 지구를 전체적으로 이루고 있는 요소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생물권이 있고 마지막으로 지구를 이제 벗어나면은 걔네들을 외권이라고 불러. 이 외권은 사실 지구한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겠어? 태양이겠지. 그리고 달. 물론 그러고서 여기서 뭐 운석 뭐 이런 애들이 있겠지만 야 실질적으로 뭐 지구의 운석이 뭐 얼마나 떨어져서 지구 운석 때문에 현재 이 지구의 컨디션이 엄청나게 바뀌고 그러진 않잖아. 막말로 진짜로 옛날 그 저기 중생대 말기에 떨어진 엄청나게 큰 운석 그 정도 레벨 아니면 웬만한 조그만 운석 그냥 별똥별로 거의 끝나지 웬만하면. 사실 외권 중에는 대표적인 게 태양이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구계 5권이라고 불러요. 5가지가 있단 말이야. 이걸 지금부터 알아보겠다. 그 중에 먼저 대표적으로 직권부터 볼게요. 지구 땅덩어리 아까 얘기했지. 네, 왜, 그 다음에 멘틀, 지각. 내핵은 주로 내핵은 철성분 대신에 컨디션이 달라. 어떻게? 내핵은 제일 중심에 있다 보니까 중력 때문에 안쪽으로 압력이 엄청 커. 그래서 내핵은 보통 고체야. 반면에 외핵은 액체 상태야. 이건 어떻게 밝혀냈냐면은 내핵까지 막 땅파고 들어가 본 적은 없지. 땅파고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런데 옛날 니네 1학년 때 막 지진파 분석을 해서 P파와 S파가 있는데 이 중에 S파라는 애가 고체는 통과하는데 액체 기체를 통과 못해. 반면에 P파는 고체, 액체, 기체 다 통과해. 그래서 이 근처에 S파를 쐈더니 어느 특정한 영역부터는 S파가 통과를 못하는 구역이 생겨. 그러면 그게 외핵이야. 그럼 외핵은 단순히 생각하면 그거야. 액체 아니면 기체야. 일단 고체는 아니야. 그런데 이 시점에 여기의 압력을 생각해보면 기체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외핵은 눈으로 라이브로 본 적은 없지만 액체일 것이다 라고 과학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지. 그래, 나머지는 뭐 읽어보면 여기 진짜 별 내용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기권으로 가보자. 여기가 이제 조금 중요하지. 기권은 지표면으로부터 이렇게 돼서 대략 1000km까지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권이라고 불러. 지구를 기준으로. 근데 사실 이 1000km까지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상 대륙권 조금 더 가서 성층권 수준에 거의 모든 대기에 99%가 거의 몰려있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은 사실상 말이 대기권이지 야 공기가 있긴 있어 그 정도지 만화가 아니야. 그럼 대부분의 대기는 거의 지표면에 대륙권에 있고 성층권에 조금 있고 여기 조금씩 있어. 심지어 여기 열권으로 가잖아. 말이 대기권이지. 야, 저 기체 조금 있긴 있네 이런 거지. 뭐 우리가 숨 쉬고 살 정도의 레벨이 아니고 거의 없어. 그래서 거의 10번 정도는 사실상 거의 우주라고 보는 게 맞아. 근데 기체가 남아있긴 남아있어. 중력 효과 때문에. 그래서 기체가 조금 있어. 그러니까 있긴 있잖아. 우리 있는 데까지는 우리 기권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뿐이야. 자, 얘네들을 크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하는데 이 구분한 목적이 뭐냐면은 온도 분포를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온도 분포를 기준으로. 한마디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느냐. 그래서 지표면의 평균 온도가 얘들아 한 20도씨야. 지구 땅덩어리 지금 나가면 물론 여름과 겨울에 오차가 당연히 있지만 지구 평균 온도를 지금 우리가 대략 18도에서 20도 정도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져. 그래서 대륙권은 하늘로 올라가면 점점 추워집니다. 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추워. 니네 아저씨 에베레스트 산 가봐. 얼어 있잖아 막 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다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 여기서 뭐 몇 도까지 올라가느냐 온도 포인트는 안 봐도 돼 얘들아. 온도는 안 외워도 돼. 쉽게 말하면 여기 끄트머리 온도가 도대체 마이너스 몇 도입니까?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 대륙권에서 온도가 떨어져. 그러다가 성층권에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하지. 성층권의 중간쯤에 뭐가 있느냐? 바로 O3라고 부르는 오존층이 있단 말이야. 그럼 오존층이 있으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오존이라는 애가 말이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외선하고 겁나 친해. 이 오존이라는 애가. 그래서 자외선을 흡수해 이 오존층에서. 자외선이라는 것도 결국엔 태양 에너지잖아. 그럼 얘들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쬐끄만 중간에 핫팩 같은 거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돼. 조그만 난로가 중간에 하나 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오존층을 기준으로 위아래 부분이 슬쩍 온도가 올라가. 근데 여기 난로가 있어도 여기서부터 점점 멀어지면 이게 뭐 죽을 때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오존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언젠가는 오존층의 효과가 줄어드는 시점이 생기겠지.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온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오존을 기준으로 위아래 부분이 이렇게 온도가 상승을 한단 말이야. 성층권의 가장 큰 특징, 그래서 오존층. 그리고 중간권쯤에서 다시 지표면, 원래는 지표면이 하나의 또 지구가 하나의 작은 난로야. 작은 난로는 뭐 큰 난로 정도로 보자. 그럼 이 오존층은 쬐끄만 핫팩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오존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무조건 온도가 떨어지지. 그러다가 열권에 가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 왜 그러냐? 얘는 이제 열권부터는 태양에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온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렇게 되는 영역이고, 대륙권의 가장 큰 특징 기상현상이 있어. 기상현상이 뭐야? 눈 오고 비 오고 그러니까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반면에 성층권은 기온이 올라가는데 대류가 없어. 왜? 차가운 애가 밑에 있으면 대류 현상이 안 생겨. 대류라는 게 뭐냐? 뜨거운 애가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구조가 대류인데, 보시다시피 이따가 이거는 저기 뭐냐, 수온약층이나 심해층하고 원리가 비슷해. 그래서 차가운 애가 밑에 있으면 공기의 흐름이 없어. 한마디로 바람이 안 분다고. 그러니까 성층권은 바람이 안 불어. 대기가 되게 안정해. 그래서 국제선 항공으로 이용된단 말이야. 이게 성층권이고, 그 다음에 중간권은 대류는 생겨. 온도 분포가 얘랑 비슷하잖아. 근데 대류는 생기는데 여기는 수증기가 없어.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공기 자체도 있어야 되지만 수증기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근데 중간권은 수증기가 없어서 바람은 불어. 기본적으로 공기가 있으니까. 근데 구름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상현상이 안 생겨. 눈 오고 비 오고가 없다고. 응?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유성이 여기까지 와. 보통 여기서부터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똥별이 불타기 시작해. 왜? 대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서 타서 없어져. 대륙권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실제로 여기까지 들어오면 큰일이지. 그래 땅덩어리에 꽂혀버리면 도시 하나쯤은 날아가지. 실제로 별똥별 웬만한 크기가 실제로 땅에 꽂히면 여기 이런 데 한복판에 떨어지면 웬만한 구 하나 정도로 그냥 날아간다고 보면 돼. 큰일이지. 그렇게 되면. 대부분 요 안에서 여기쯤에서 타서 없어져.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별똥별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열권은 온도가 다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로라가 보여.
뭐 그게 가장 큰 특징이지. 그러면 지구에서 이 대기권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일종의 여러분들 요즘 겨울로 따지면 패딩 하나 입는 거야, 대기권이.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시켜줘. 얘들아, 달에 가면 지구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이 낮과 밤의 온도차가 요즘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기온이 아까 핸드폰 날씨 잠깐 보니까 한 5, 6도 정도 돼.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이따가 새벽 4시쯤에 제일 추울 때가 한 마이너스 한 2, 3도 정도 되는 것 같아. 오늘 같은 날 보면. 오늘, 어제, 내일까지는 그렇게 춥지는 않으니까. 많이 추울 때는 마이너스 10도까지 떨어지지만 오늘은 그래. 그러면 하루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뜨거울 때랑 제일 차가울 때가 대략 한 10도가 차이가 안 나. 그런 역할이 대기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크단 말이야. 여러분 알다시피 달 가봐. 달은 대기가 없어요. 그 달은 대낮에 햇빛 직접 내렸을 때는 막 100몇십 도까지 올라가. 반대로 밤에는 햇빛 사라지면 마이너스 100몇십 도까지 떨어져. 그러니까 낮과 밤의 일교차가 거의 한 300도 차이 나. 이유가 대기권이 없어서. 그러니까 대기가 우리 지구 기준으로는 여러분들 겨울에 입는 패딩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 효과를 우리는 온실 효과라고 불러. 얘들아, 원래 온실 효과는 나쁜 게 아니야. 지구의 현재 온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방금 얘기했지만 패딩 같은 효과야. 근데 우리가 이미 현재 기온에 적응돼 있는 인간들이잖아. 근데 여기서 온실 효과가 좀 세지면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이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그럼 우리 기준으로는 지금보다는 우리는 딱 지금이 좋은데 여기서 온실 효과가 더 세지면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 대륙 면적이 줄어들고 막 이런 게 싫은 거지. 원래 본연의 온실 효과라는 건 지구한테 원래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구가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 처음부터 온실 효과가 없었다면 이미 그때부터 생명체가 못 살았어. 그러니까 온실 효과라는 건 원래 이 취지는 지구의 온도를, 지표면의 온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이 딱 좋은데 여기서 온실 효과 더 세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온실 효과 하면 이미지적으로 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그래 안 그래? 온실 효과 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이미지가 강하잖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근데 원칙적으로는 온실 효과는 필요했던 거야. 근데 지금이 좋은데 지금보다 온실 효과가 더 세지면 곤란해진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야 돼. 자, 수권으로 가겠습니다. 자, 혼합층이 있어. 혼합층이 뭐야? 말 그대로 물이 섞이는 층이야. 왜 섞여? 바람 때문에. 그럼 혼합층은 바람 많이 부는 데는 혼합층이 두껍고 바람 없는 데는 혼합층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중위권이 혼합층이 제일 두꺼워. 그 다음에 깊은 바다로 갈수록 햇빛의 효과가 줄어들 거 아니냐. 너무 당연하지. 그러니까 바다로 점점 내려가면 온도가 쭉 떨어져. 그래서 온도가 쭉 떨어지는 구간이 수온약층이야. 수온약층을 보면 차가운 온도에, 즉 차가운 바닷물이 밑에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대류가 안 생겨. 안 섞여, 쉽게 말하면. 혼합층은 잘 섞여. 근데 수온약층부터 안 섞여. 그러다가 심해층으로 가잖아. 그냥 겁나 차가워. 참고로 심해층의 온도가 대략 한 마이너스 한 5도, 6도쯤 돼. 왜? 얘는 바닷물이라 0도에 안 얼어. 얘들아, 소금물은 0도에 안 얼어요. 바닷물은 0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 실제로 바닷물이 어는 온도가 마이너스 한 7, 8도 정도 돼야 얼기 시작해. 근데 심해층의 바닷물의 온도는 한 마이너스 6도 정도 돼. 맹물이면 0도에 얼겠지. 근데 얘는 염분 때문에 바다가 안 어는 거야. 뭐 여기까지가 대부분 니네 배운 내용인데 그냥 리뷰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한단 넘겨요? 자, 어려운 거 다 끝났어. 여기는 쉬워. 126, 127 또 한 번만 읽어봐. 읽고 나면 또 설명해 줄게. 여긴 안 어려워.
다 봤어? 네. 뭐 내용이 어려운 게 없어. 자, 생물권부터 보면 생물권은 말 그대로 생물에 관련된 얘기고 외권은 아까 얘기했지만 지상 1000km까지는 기권이라고 정했고 기권 밖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경우 태양이야, 태양. 외권의 가장 영향력이 큰 애는 태양, 그 다음에 달 정도. 야, 우리 지구가 무슨 저기 천왕성이나 해왕성에 영향받을 일이 얼마나 있냐. 막말로 지금 이 순간 갑자기 천왕성이나 해왕성이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사라졌어. 그래도 현재 우리 지구의 시스템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진 않아. 한 목성 정도 되면 달라. 왜냐면 목성이 그 주위에 소행성을 우우하면서 끌고 댕겨. 왜? 워낙에 중력이 크니까. 그럼 만약에 진짜 목성이 없어지면 지구 쪽으로 떨어지는 운석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정말 재수 없으면 지구 멸망할 수도 있어. 소행성 두드려 맞아가지고. 목성은 그 정도 영향은 있어. 그래서 화성과 목성대에 얘들아 소행성대가 있단 말이야. 걔네들을 목성이 우우하고 끌고 다녀. 목성이 워낙에 중력이 크니까. 근데 저기 천왕성 하나 없어진다고 해도 사실상 오늘의 지구에 비해서 크게 달라질 효과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 외권 얘기까지 했고요. 지구 시스템은 뭐냐? 이제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야. 거기 읽어보면 그렇게 뭐 엄청나게 디테일한 내용이 아니고 그냥 편하게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 골짜기에 산에 보면 골짜기가 있어. V자국 뭐 이런 게 나와. V자국이 뭐냐면 골짜기가 먼저 평지였는데 물이 막 몇억 년 동안 흘러가. 몇 천만 년 동안 막 물이 흘러. 그러면 땅이 패일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V자국이라고 불러.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골짜기가 V자국이잖아, 얘들아. 그럼 V자국은 유나야,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준 거야? 무슨 권으로 표현하면? 그 수건이 응?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수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준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생물체가 농사를 져.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가 농사를 져. 그럼 땅의 성분들이 좀 바뀌어. 왜냐면 농사를 오래 지면 아무래도 비료도 써야 되고 생물이 많이 자라면 얘네들이 산성화가 돼. 그래서 한 곳에서 농사를 오래 지으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농사 짓기에 안 좋은 땅으로 점점 변해.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게 뭐야? 거름 주고 뭐 하고 막 땅 한 번씩 갈아엎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효과야. 그럼 이런 경우는 생물이 직권한테 영향을 주는 경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사막 같은 경우. 사막에 보면 사막 산처럼 이렇게 언덕배기 같은 게 있어. 그럼 이건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준 거야? 그치, 바람이. 그러니까 기권이 직권한테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너무 쉬운 내용이라 막말로 야,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만 돼도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치? 자, 이렇게 된 내용이 우리 기준으로 126, 127페이지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아야 누가 누구한테 영향 준 거니? 정도는 그냥 차분하게 찾으면 되는 내용들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은 아니고 요번 시간의 마지막 128페이지 문제 Q 풀고 채점하고 우리 또 조금만 쉬겠습니다. 현승이 너는 여기 지금 128 동영상 이제 여기서 끊을 거야. 128페이지 문제 있지? 요거 6문제 저거 풀고 채점하고 넥스트 페이지 3교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2교시는 여기서 마칠게. 뭐 여기도 이제 지금부터 문제 풀 거니까 뭐 문제 푸는 시간을 굳이 문제 풀고 저거 푸는데 한 5분 10분도 안 걸리겠다. 그래서 2교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3교시에 또 보겠습니다.